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자, 대한전선 오늘 장난 아니죠. 무려 지금 장중에 10%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. 딱 이럴 줄 알았어요. 어디서 나를 털어내려고 하냐 이거죠. 어디 또 저랑 함께하는 우리 주주님들을 털어내려고 하냐 이겁니다. 오늘 바로 빠르게 지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무려 다시 이 10%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저도 잘 버텼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도 잘 버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혹시라도 털리실까봐 그래서 제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어제도 보시면 15시간 전이죠. 무려 3,000분이 봐주셨습니다. 좋아요도 정말 많은 분들이 눌러주셨고요. 자, 오늘도 저 맥종코치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아래 좋아요 버튼 있죠?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. 자, 저는 일단 이 밴드가 안 깨졌어요. 그래서 여전히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고점 돌파도 할 거라고 보는데, 저와 같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댓글로도 이렇게 급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이제 돈이 되는 내용 썰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어제의 음봉이 이렇게 지금 빠르게 회복을 했다? 이거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다른 이야기. 거기에 LS 일렉트릭은 어떻죠? 고점을 높여버렸어요. 제가 그래서 어제 전부 다 이 전력주들 있죠? 이 밴드에 다 터치를 하더라. 그래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다.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그 내용 한번 우리가 보고 오자고요. 자, 이제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한번 대입을 해서 보자고요. 자,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요. LX 일렉트릭도 다 밴드가 깨진 종목은 아직은 없습니다. 물론 내일 바로 반등이 나와서 유지를 한다면 이 앞전과 같은 어떤 흔들기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시면 돼요. 저는 이 밴드가 깨지면 뭐라고 했죠? 추세에 대한 이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네. 자, 지금 보신 대로 오늘 그게 나와버린 겁니다. 바로 급반등. 자, 이러면 이제 어제 음봉을 또 소화한 급등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추세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제가 이야기했던 그 시세 있죠, 시세. 이 시세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. 자, 제가 이 대한전선을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드렸냐면 이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. 박스권.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자, 보시면 이 1단계 박스에서 이 상하운동, 즉 매수와 매도세가 싸움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겼다라 표현을 했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. 엄청난 더 극심한 변동성을 만드는데 오늘 보면 어때요? 또 완벽하게 매수세가 이겨버렸다. 그 위치를 또 자세히 보면 어디 위치냐면 이 직전 고점을 이제는 넘어선 위치에서의 싸움입니다. 그럼 어떤 게 나오냐? 시세. 우리가 봐왔던, 기다렸던 이 시세 있죠? 뻗어가는 시세. 이 시세의 가능성이 지금 더욱더 커지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밴드에서부터 매집을 해왔고, 뭐 이때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, 이때도 문자를 보내드리고,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제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어제는 저도 좀 어제 시장 좀 무섭게 밀렸잖아요. 매수하자고 제가 문자를 못 보내드리겠더라고요. 오히려 그래서 어제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제가 더 열심히 이야기하긴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완전 관점이 달라지는 거다.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, 특히 지금 이 전력 쪽은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정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너무 못 올랐어요. 상대적으로 다른 과열 종목들에 비해서. 그래서 제가 이 전력 쪽을 탑픽으로 26년도에 좀 뽑아드렸었던 건데 그때부터 지금 들고 오고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쪽, 뭐 배터리 쪽에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,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필요할 거고. 자,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도 이 전력 고속도로 있죠.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이 지수가 약간 흔들리고 할 때 이 정책 테마주 성격을 띈 애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 대한전선이 약간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이랑 은은 폭락을 했다고 했죠. 그런데 구리는 어땠다고요? 견조했어요.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업체들이 다 전선 업체들인데 이렇게 밀어버리기엔 좀 너무 아쉬웠다는 겁니다. 뭐 지금도 물론 수익이 정말 좋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이 돌파를 하면서 좀 완벽하게 한 번 더 시세를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력은 뭐라고요? 전력은 제가 처음 매집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. 자, 못 먹어도 쓰리고입니다. 못 먹어도 쓰리고. 아시겠죠? 자,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보자고요. 그럼 어떤 식으로 과연 상승을 할 건가?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.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주가가 이 직전 고점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했죠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매물을 지금 전부 다 소화를 하고 나서 점진적 우상향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다 조정인 거예요. 조정이 마무리되면 또 쏘는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.
자, 주봉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이 직전 고점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3만 원 무슨 땡땡땡 이렇게 땡땡땡 가격과는 이 심리가입니다. 그래서 뭐 일반적인 가격보다도 좀 저항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 강한 저항대를 돌파한다라는 거는 즉 이 또 다른 국면에 넘어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때 급등이 나왔던 이 종가 라인 때 있죠. 요때 3만 원이에요. 여기를 넘어가면은 상방이 많이 열리는 겁니다. 이제 상방이. 패턴도 보시면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가잖아요. U자형. 예.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U자형 패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? 여기서 이렇게 지려밟기를 하다가 이 점점 이 오른쪽 구간에 가면 갈수록 뭐가 커지냐면 이 각도가 커집니다. 각도가 즉 시세라는 거잖아요. 시세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각도를 키우면서 올라간다는 거죠. 요렇게. 지금 이 그림을 만들러 가고 있는 게 이 대한전선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너무 과열된 종목들이 많은데 뭐 이 종목들을 좀 추격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6년도에 꼭 전력을 넣으라고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이제는 좀 공감이 되시나요? 그럼 이 아래 아직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, 자, 가장 중요한 이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 있죠. 이 맥점 차트로 설명을 더 해볼 건데 이 차트는 제가 이 키움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? 제가 이 차트 하나로 입상할 정도로 제 노하우가 담긴 차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이 밴드들이 지지의 역할을 한다. 맥점을 짚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. 그런데 대한전선 어때요? 제가 이때 사자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게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때도 털리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린 게 밴드가 안 깨졌기 때문에 어제도 이야기했었던 게 이 급반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게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력주들 다 그런 흐름이에요. 여기서 지금 한번 이렇게 눌림이 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N자잖아요. N자. 거기에 고점 돌파를 했잖아요. 그럼 상승과 박스가 오래 진행이 되는데 돌파예요. 돌파. 추세죠. 추세. 진행이 되고 있다. 제가 이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거래를 했습니다. 차트를 보자고요. 먼저 이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자리에서 거래를 했어요. 이 눌림목들에서 매집을 했다고요. 근데 제가 어제 영상 보시면 이 밴드에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.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뭐라고요? 제가 매수라고 왜 못 먹어도 쓰리고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1차 밴드에서 매수를 하면 이 파란 밴드가 와도 안 깨집니다. 밴드가. 그러니까 즉 여기도 강력 매수예요. 이런 어떤 상하 운동을 큰 박스를 좀 더 큰 박스를 그리다가 뭐가 나오냐? 이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. 시세가. 그래서 LX 일렉트릭도 이때 매집을 하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시세가 나왔죠. 근데 지금도 얘는 안 깨지기 때문에 이번에 또 LX 일렉트릭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한 게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. 근데 이거를 못 잡으신 분들 왜냐면 20만 원 이 중반 가격대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잡을 분들 대한전선 잡으시라는 거예요. 대한전선. 거기에 뭘 하나 더 이야기했죠? 일진전기죠. 일진전기. 좀 더 약한 종목이지만 못 산 분들은 지금 사도 우리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대한전선을 이 매집할 때부터 영상을 찍어드리고 지금 매일 올려드리는 거예요. 저의 뭐 수익에 대한 뭐 매매일지 같은 개념의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을 했던 게 이 수익에 대한 공유잖아요. 공유. 제가 살 때 그리고 팔 때 이 부분을 공유를 해주겠다고. 이때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죠. 이때 따라오신 분들은 물론 좀 더 수익은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들만 짚어드린 겁니다. 왜? 이 맥점. 자, 맥점을 짚어드리는 거니까. 맥점에 사면 편하네요. 며칠 흔들기는 나오죠. 근데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. 빠르게 수익이 나는 자리들, 올바른 매수 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대한전선도 지금도 뭐 계속 매집을 하고 뭐 보시다시피 보유를 해가고 있지만 제 영상을 이제 막 접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. 그래서 계속 이제 저와 같이 이 매수를 못하신 분들에게도 이 다음 눌림목 자리들 타점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대한전선 이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했죠. 자, 물론 이날 어제 샀으면 정말 좋은데 못 샀잖아요. 근데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약간의 이 눌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의 돌파가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완벽한 아직 돌파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눌림목 자리에서 좀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에 번호 있죠? 이 아래에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댓글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자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. 번호는 010-6518-5019입니다. 자, 그럼 제가 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수익 실현을 할 때 같이 좋은 수익을 내자는 마음에서 이 공유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 있죠. 자, 그 종목들만 우리가 한번 봐보자고요.
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.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고영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또 고점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지금 이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데 저는 이대로 멈추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이제 뭐 버블로 따지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과거 버블 시장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현재 시장의 이 중요 포인트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
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손뭉치. 예,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소미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자, 그 방법론을 그대로 대한전선에 입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. 자, 좀 정리를 해봅시다. 오늘 내용. 일단 정부 정책 있죠. 정부 정책으로 좀 수혜를 입으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는 종목인 거고. 자,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추세의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죠. 왜? 여전히 밴드에 대한 유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오히려 어제 음봉이 뜸으로써 그리고 오늘 급반등이 나옴으로써 좀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. 이 밴드가 안 깨질 때까지는 쭉 보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. 단 한 주도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밴드가 혹시 깨지면 어떻게? 네, 그때는 저 맥종 코치가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오늘 이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 건설기계 쪽도 엄청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. 제가 이 26년도는 인프라 쪽을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관련주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이야기했던 그 스토리가 현재는 가시화가 되고 있다. 여전히 26년도 인프라 쪽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매일같이 이 대한전선 영상도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꼭 보러 와주시고요.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